이분을 보시면 우리가 희망의 실상,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인지 또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희망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분이다. 50여 년 오직 한 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 반세기 전통의 기업을 세운 남성정밀 주식회사 박희망 대표. 남성정밀의 51년 역사를 이끌어온 박희망 대표의 지혜와 집념의 삶.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남해군 설천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1960년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부산의 한 공업사에 입사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7살에 부친을 여의고 먹고 살기 위해 쇠를 깎아야 했던 14살 소녀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다. 하지만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둘째 손가락이 기계에 말려들면서 잘리는 사고가 났고 다행히 봉합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날의 사고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교훈을 안겼다. 아유, 그때가 60년이 지났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아찔해요. 14살 나이에 내가 너무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정말 가슴 아프고 막막했죠. 다행히 지금은 흉터가 거의 없어졌지만 그날의 사고 이후 안전사고 없이 신체를 잘 관리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 아닌가 하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후 몇 년 더 일을 하다가 야간 중고등학교를 거쳐 20살 언저리에 남성공업사 창업에 성공한 박희망 대표. 14살에 겪은 둘째 손가락의 변은 50여 년 기업 인생의 아픈 추억이자 큰 교훈이 되었다. (1975년) 회사가 제법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이 50여 명으로 늘어나고 판매 거래처도 점점 늘고 있었다. 공장 확장을 준비하던 그때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다가왔다. 주 거래처였던 해성공업사에 납품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판매 편중 현상이 심해졌고 이는 경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한 회사만 믿고 거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던 거지. 그 회사 내부에 경영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남성공업사도 휘청한 거죠. 그게 창업 이후 첫 번째 위기였어요. 물품 대금 지불이 미뤄지면서 남성공업사는 자금 압박을 받게 됐고 해성공업사에 찾아가 여러 번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하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후 사장을 찾아갔지만 장시간 대화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박희망 대표는 고소장을 바로 옆 우체통에 넣어버렸다. 사실 그 고소장은 백지였거든요. 그쪽 사장은 내가 진짜 고소할 거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눈앞에서 직접 고소장을 우체통에 넣어버리니까 다음날 바로 상무랑 간부 2명이 현금 다발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미수금 다 받고 고소 취하한다고 서명하고 최대한 그쪽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좀 쓴 거죠. 빈 봉투에 담은 의리 덕에 경찰 조사와 벌금을 피할 수 있었던 해성공업사는 이후 남성공업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고 박희망 대표는 어떤 거래처도 전체 매출 비중의 15%를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지금까지도 안전한 경영을 하고 있다. 남성공업사를 남성정밀로 바꾸고 문을 연 지 3년쯤 지났을 때
순조롭던 공장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주요 납품처였던 공장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기 시작했고 결국 남성정밀은 첫 번째 부도를 맞게 된다. 아이고, 노심초사했던 시한폭탄이 터진 거죠. 부도를 막아보려고 뛰어다녀도 은행 거래가 마비되니까 당장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공장을 멈추고 원재료 공장이랑 은행에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참 막막했죠. 부도가 난 지 며칠 후 원재료 공장이던 동방금속 김공식 사장이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자신의 집을 은행에 담보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참 그 은혜는 평생 못 잊는 거죠. 일가 친척도 아니고 그렇죠, 사장일 뿐인데 회생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 이후로 40년 넘게 김 사장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남성정밀하고 거래 시작한 것이 약 4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박 사장님한테 느낀 점은 사업에 대한 그 남다른 집념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때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사업의 열정 못지않게 본인의 그 건강관리와 직원들의 그 정신적 단합을 고심하는 모습을 볼 때 사업의 성공은 물론 사회에 필요한 남성 정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973년 그 당시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기였고 남성 정밀 또한 납품 물량이 많아지면서 2년 만에 모든 부채를 다 갚았다. 인복이 천복이라 했던가. 김공식 사장의 과감한 판단과 투자 덕에 남성 정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다. 물품 대금 문제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법원 앞마당에서 마주친 상대방과 몸싸움이 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일이 그중 하나이다. 박희망 대표는 경찰을 피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자진 출두를 결심하고 불구속 조사를 받게 해줄 변호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그건 정말 억울했죠. 똑같이 안고 굴렀는데 나는 멀쩡하고 상대방은 12주 진단서를 끊어서 북부산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죠.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벽방으로 알아봤는데 유일하게 어렵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김선옥 변호사였어요. 그 인연이 김선옥 변호사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선옥 변호사는 이미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불구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희망 대표는 김선옥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김선옥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는 힘들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고 박희망 대표는 잘 되는 일은 쉽고 안 되는 일은 더 어려운 것인데 안 되는 일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면회하면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따지면 오늘 고생 좀 하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박 사장님께서는 안 되는 일 되게 하려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영장은 발부되었지만 속히 좀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변호사님께 보고하고 구속 사유를 소명해서 2일 만에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선옥 변호사는 수임료 전액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면서 나를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큰 위기를 넘긴 박희망 대표. 이는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지금도 그 가르침은 관계가 중요한 회사 경영에서 금과 옥조가 되고 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국가적 외환위기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고 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가운데 남성정밀 역시 어려움이 컸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1998년 4월경 총 매출액 300억을 기록하던 회사에 97억 원 가압류가 들어왔고 모든 금융거래가 막혔다. 그때 우리 회사가 특허를 위반했다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30억 유치동산 가압류를 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죠. 특허 위반도 부채도 전혀 없는데 서류를 보니까 완전히 위조의 사기더라고요. 전형적인 브로커로서 조직에 걸려든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사기로 이 사람들을 고소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허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박희망 대표는 국세청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고 금융거래는 풀렸지만 2개월 후 부도가 발생하고 말았다. 부도 다음 날 경남지방법원에 화의 신청을 했고 3개월의 세무조사 후 54억 원의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국세 연기 신청과 불복 소송을 병행하면서 3년 동안 긴 투쟁을 했다. 박희망 사장님이 참 어려서 부모님 다 잃고 고학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잘 키웠는데 그만 IMF 그 큰 물결에 부도를 당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창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기업 경영을 잘 해오셨던 분인데 일시적인 그런 금융장애가 생겼을 뿐인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회생시켜서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걸 기업 회생 절차에 올렸던 겁니다. 다행히 국세심판소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재조사를 통해 54억 원의 국세는 없어지고 오히려 7억 원 환급을 받게 되었다.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협조해 주었고 사업은 순조롭게 풀려갔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직접 형을 살 테니까 모든 책임은 사장인 나한테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장님의 빠른 판단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명감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남성정밀을 지금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전 직원이 고통을 참고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남성정밀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본명이었던 박실상 대신 박희망으로 개명하고
기업의 희망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희망 대표. 그는 2050년까지의 계획서를 통해 개인적인 목표와 남성 정민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으며 매년 건강계획서를 발표하고 결산함으로써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로 우리 회장님의 이러한 어떤 그동안의 삶을 대학에서 박희망 학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바로 그런 어떤 이 바톤을 그런 정신과 실천적인 삶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보통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분들하고 달라요. 그래 이제 우리 국내 이제 70대들만 출전하는 우리 육상 대회가 있는데 거기 출전하셔가지고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성적을 가지고 세계 마스터즈 대회에 한국 대표로 또 출전했다. 엄청나게 이 그냥 단순히 기업 활동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인생에 대해서 음미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이런 꿈과 또 희망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아주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참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50년을 잘 저축했고 앞으로의 50년은 성장과 모범으로 모든 기업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100년 기업, 100세 건강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성공을 하려면 고생을 보약으로 여기고 남들보다도 2배 이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숱한 역경을 뚫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낸 남성정밀 주식회사 박희망 대표.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삼국지 속 인물들처럼 그는 기업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반세기를 달려왔다. 100년 기업, 100살 건강을 위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